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시간만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 따로 취미 따로를 못하는 사람들이 일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오히려 일 따로 취미 따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취미라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다 보면 그 취미가 가지고 있는 일의 원리들이 일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글쓰기라는 게 취미가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취미가 일과 연결이 안 된 별도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취미를 통해서 일을 갖다가 더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부동산 관심 많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심 많았다는 분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어느 부서에 있었던 분이냐면 개발부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부서의 업무가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당장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개발이라는 건 특정 지형에 특정 사이트에 특정의 물건을 갖다가 찾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했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땅을 보는 눈, 부동산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동산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가의 이해는 취미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이 일을 갖다가 더 보강하는 백그라운드 역할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 따로 취미 따로인 것들이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일 따로 취미 따로가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취미를 통해서 일도 더 재미있게 하고 더 성과를 내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취미꾼이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 따로 취미 따로 말을 한 것뿐이고 실제로 취미꾼들 중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취미가 없는 사람이 단순 노동자일 경우가 많고요. 취미를 명확하게 가진 사람이 일도 더 잘해요. 자전거 동호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 부서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아이디어를 갖다가 거기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몸에 신체적 단련됐던 힘들을 갖다 보태가지고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기획들이 훨씬 더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친구가 쌀엠디를 했는데 난 쌀엠디가 아니라 애완견 엠디 하면 잘할 것 같다. 나는 애완견에 관심이 있다. 취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니까 이 친구가 했을 때 시너지가 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어지고 일을 더 멋지게 하고 일을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가 일하고 따로따로 논다는 걸 생각을 가져서 일하고 난 시간, 나머지 시간에 그 시간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 아, 바보 같은 생각. 찾아보세요. 일을 하는데 일에서 내가 취미를 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축산하던 MD인데 취미가 뭐냐면 고기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게 취미였었어요. 주말마다 계속 맛있는 고기를 찾아서 먹고 자기가 직접 요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팀장이라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취미 극대화시켜 더. 일하고 별도로 생각하지 마. 너 어디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저 근무 시간에도 갔다 와. 저는 이렇게 배려해 줄 것 같아요. 회사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일과 취미가 별개라는 생각을 가지 말고 취미 속에서 일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합니다. 시간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의 핑계를 댈 필요가 없고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핑계라도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거기에 없는 거지. 뭐 마음이 없는 걸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 주변에 대부분 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거든요. 마음도 없어요. 소장에.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이건 내가 변명이구나 다 느낄 거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다 그러면 취미할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장애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근무 조건들이 장애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만이 유일한 장애라는 거 그건 내가 꼭 집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일을 진짜 놀이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일을 놀이처럼 하신 분이 이건 성함을 말씀드릴게요. 정승인 사장입니다.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난 정승희 사장님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진짜 일이 놀이처럼 해요. 그분이 이제 마케팅 부문장을 하셨는데 마케팅 부문장 하실 때 일을 진짜 놀이처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놀이처럼 하냐면요. 마케팅을 하는데 백화점에 경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품을 갖다가 대부분 다 경품하면은 얼마 구매 얼마짜리, 얼마 구매 얼마. 그래서 뭐 쇼핑백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야 그런 경품 말고 우리 고객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경품으로 한번 내그러면 어떻겠어. 그래서 서민들의 가장 꿈이 뭘까? 나는 서민들의 꿈이 내가 지금 꿈이 뭐냐면 서울시 아파트 갖는 거야. 그냥 아파트 한번 경품을 내자. 그러니까 다 줄 수 없으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야 우리 한번 아파트라는 꿈을 갖다가 경품으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아? 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했다 그러면 한정된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을 일처럼 봤다 그러면 그런 생각 절대로 안 나와요. 일이 놀이에요. 야, 이 일하면서 마케팅하면서 경품을 만드는데 독자들이 이걸 받는 순간에 감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오고요. 요즘 아파트 유행하던데 그 아파트를 갖다가 경품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다는 건 일을 놀이처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주여행이 꿈인 사람들이 그때 계속 이제 언론조상이 나오니까 그래 이번에는 우주여행. 그러니까 일을 놀이처럼 막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세븐일레븐 사장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셨는데 다른 데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성기업에서 총괄 사장님을 하시면서 한성기업에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도 이분 여기 가서도 일을 갖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성기업은 얘기하면 맛살만 생각하잖아. 근데 맛살만 하는 게 아니라 맛살 외에 다른 것들로 해서 진짜로 좋은 먹거리를 갖다 제공하는 회사로 좀 만들고 싶은데 나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금 종합식품회사를 갖다 완전히 탈바꿈했던 회사들 보면 CJ나 아니면 풀무원이나 대상이나 이런 데들은 대상 같은 데는 그냥 한 미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종합식품회사로 했고 CJ도 마찬가지로 제일제당 밀가루에서 시작해 기름에서 했다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이건과 마찬가지로 한성은 게맛살로 시작했지만 수산물로 시작했지만 종합식품회사로 아마 거듭나는 걸 난 이분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머릿속에는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은 일을 놀이처럼 하기 때문에 다른 CEO들하고 다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만들어낸 변화에 한성기업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그래서 정순희 사장님 얘기도 직접 드리고 한성기업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그분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조만간에 실현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일을 놀이처럼 하시는 분들은 나와도 뭔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해요. 그분은 벌써 대표이사까지 되고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동재라고 조리식품에 있던 친구인데 지금 나와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밥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아서 초밥에 대한 것들을 해가지고 초밥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데 납품하는 공장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자기가 만든 걸 갖다가 실험하기 위해서 안테나샵을 만들어서 성수도 운영도 하고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는 조리식품 할 때 진짜 일을 놀이처럼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막 매장에 가서 만들고 또 어느 공장에서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뛰어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하고 유통 과정을 쭉 쫓아다니면서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변질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즐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일찍 나왔어요. 40 이전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는 뭐 탄탄한 회사예요. 그렇게 퇴직 이후에 빚을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놀이처럼 했던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서 일을 놀이처럼 하세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일에서 취미를 갖다가 발견하는 것들을 하시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일을 특화시켜서 전문가로 가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더 차선의 방법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직장생활을 갖다 오래 끌어가는 거예요. 오래 끌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요즘은 답보돼 있으면 다 명퇴시키니까 올라가는 방법.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퇴직 이후의 삶이 퇴직 이후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50대 산다고 그러면
100세라고 그러는데 50년을 앞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50년, 지금 40년 살아왔잖아요. 근데 50되고 난 다음에 50년을 사는데 얼마나 더 긴 시간이겠어요. 이 시간을 견뎌야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최소한 이를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서는 참 견뎌내기 힘들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